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새 둥지 안에 새끼들이 모여서 노란 입을 착 벌리고 있죠. 아마 어미새가 물어오는 벌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좁은 둥지 안에서 네 마리 새끼들이 서로 살을 부대끼며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기 좋죠. 자, 오늘 박남수 시인의 새일이란 시인데요. 선생님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순수함의 옹호와 문명의 폭력성 비판, 박남수 새일 해석.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지만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재벌 손주들의 마약 사건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하고 사랑인 줄 모르고 체온을 나누는 새들처럼 순수한 인간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말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가치, 박남수 새일에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제 손 위에서 먹이를 먹는 순수한 새 한 마리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갔는데 마침 스님이 손을 펼치니까 새가 날아오더라고요. 그 새가 날아 땅콩을 물고 가는데 여기도 이 새가 땅콩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지금은 이건 조금 느린 화면입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땅콩을 집어 물고 날아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신기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화면입니다. 날아왔죠? 잠시 쳐다보고 먹이가 있는 것을 보고 물고 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밌죠? 자, 또 새가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정상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서 먹이를 물고 날아갑니다.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참 새가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는 순수성을 상징하는 새와 문명사회 속의 인간을 상징하는 포수의 대비를 통해 문명의 파괴성을 비판하고 순수함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새는 노래인 줄 모르면서 노래를 하고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서로 체온을 나누는 존재로서 꾸밈과 가식이 없습니다. 반면 포수는 순수한 본질을 외면하고 한 덩이 납으로 비유되는 문명의 힘에 의존한 채 외면적 현상에만 집착하다 오히려 순수성을 파괴하고 마는 어리석은 인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삶의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박남수 시인의 새일 해석입니다. 1.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소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바람의 여울터는 바람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바람의 여울터는 자연이고 순수한 대상입니다. 속삭이듯 서거기는 뭐 소리가 들리죠.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고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자, 나무의 그늘은 바람의 여울터와 같은 것이죠. 자, 자연이고 순수한 세계고요. 요 새는, 새는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 자연,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새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뒤에 포수가 나오죠.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얼핏 봐도 순서가 바뀌어 있죠. 노래인 줄 모르면서 하는 노래니까 순수한 노래죠. 자,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한다가 아니고,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니까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결국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즉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이죠. 우리 남이 볼까봐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그래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자, 이 새는 사실 이렇게 서로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죠. 따스한 체온은 따뜻하다니까 촉각적 심상이 되고요. 사랑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랑이니까 순수한 사랑이 됩니다. 여기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는 초상적 관념적인 사랑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형상화입니다. 여러분 시의 특징 중에 뭐 함축성, 형상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운율감이 있죠.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입니다. 자, 2입니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는다. 뜻은 이거는 비순수겠죠. 인위적인 것이고요. 순수하지 못한 자기적 일부러 하는 행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비순수입니다. 자, 이 시에서 이제 순수와 비순수를 구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들지 않고는 뜻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새는 순수한 존재가 되죠. 지어서 교태도 뜻과 같은 뜻이죠. 교태는 비순수고요. 순수하지 않는 자기적 행위,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사랑을 꾸미지 않는다. 사랑을 꾸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죠. 그래서 새는 순수합니다. 새의 순수함과 가식 없는 사랑이고요. 3입니다. 포수는, 근데 새는 이런데 포수는 어떻습니까? 한 덩이 나무로. 포수는 새와 대조되는 존재로 순수의 파괴자입니다. 그죠? 이 포수는 또 인간의 어떤 문명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덩이 납은 인위적인 것으로 잘못된 방법이고요. 또 납은 이건 총알로 생각하면 되겠죠. 파괴성이 있고 또 비정하잖아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그 순수는 새죠. 새를 겨냥하지만,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그런데 포수가 총으로 새를 잡지만은 잡는 것은 진짜 새는 아니다. 새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매양은 항상 늘, 그 쏘는 것은 그 인간이 포수가 항상 새를 공격한다 그죠. 근데 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한 새가 아니고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결국은 이 한 마리 상한 새는 훼손된 순수고요.
그 잘못된 또 부정적인 결과다. 그죠? 포수가 한 덩이 나무로 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결국은 포수가 새를 순수를 파괴하지요. 그 인간은 자연의 순수를 파괴한다는 뜻이고요. 그 인간의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위적 문명적 수단으로 순수를 회복할 수는 없죠.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새의 순수성이 됩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자유시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정형시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서정시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서사시가 됩니다. 성격은 상징적이다. 뭐 새라든가 뭐 포수라든가 나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른 뜻을 가지잖아요. 주지적은 이런 시는 우리 주지적 반대가 이제 주정적이란 말인데요. 주정적인 이제 감정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주지적은 좀 머리를 써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좀 지식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가 됩니다. 주제는 순수한 세계에 대한 옹호,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순수한 삶의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입니다. 특징은 이 작품은 절대 순수의 상징인 새를 감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새와 포수의 대립 구도를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순수한 세계 자연을 새로 형상화하여 이와 대립되는 문명과 인간의 파괴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념적 주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든가 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그것은 이제 감각적으로 형상화했고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부각했다. 순수와 비순수, 뭐 인간과 새 이런 등이 대립되죠.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의 문제를 제시했고요. 감정을 절제하고 비판적 주제의식을 형상화했습니다. 주정적이 아니고 주지적인 시죠. 감각적 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요즘은 이런 보기를 주고 답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런 보기를 기준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기준으로 다른 말로 하면 왜 준 겁니다. 밖에서 준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이란 뜻이고요. 선생님, 다음은 새1의 작가와의 가상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새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고 진정한 순수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자는 새1을 창작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작가, 나는 초현실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이 많고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원시적 삶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삶을 넘보고 엿듣는 것에 익숙한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 결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요. 원시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는데, 이러한 건강성에 대한 동경심을 그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를 하는 새의 모습을 부각하는 점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이 인간의 참된 본질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군. 우러 뜻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인위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원시적 삶의 순수를 지켜가는 정신을 강조하려 하는 것이군. 새를 향한 한 덩이 납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는 점은 세속적인 문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군. 뒷부분은 안 맞죠? 한 덩이 납은 문명의 힘에 의존하면서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의 비정함 혹은 순수를 인위로 바꾸려는 인간의 우매한 속성을 가리킵니다.
포수가 순수를 겨냥했으나 매항 실패하는 결과를 드러내는 점은 잘못된 행위를 지속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려 한 것이군. 포수가 잡은 새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새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인위적인 문명의 수단으로는 정신의 건강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전달해 한 것이군. 자, 적절하는 것은 3번이 되겠지요.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은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이 쓴 국어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해도 이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부탁하고요. 자, 오늘 박남수 시인의 새1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